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달려보는 시간이죠. 또 간만에 뭐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요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속 랠리를 달렸던 AI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전보다는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장기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죠. 와, 세상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 돈을 빌려와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정책의 강도가 약간 소극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낮았다고는 하지만 지난달보다는 수치가 좀 올랐다는 점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악재에 좀 민감하게 시장의 성격이 좀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대한민국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고 궁금해서 오늘은 그 순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8월 대한민국 투자자 순매수 탑10 순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각 기업들이 속한 테마들 알록달록한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단 한 가지 중복도 없이 다 개별적인 테마를 가진 갖가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셨던 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여기 1위 엔비디아, AI 반도체 대장이라고 불렸던 엔비디아가 있죠. 거의 540억 원가량 매수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이폰 15,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들 사셨습니다. 아이폰이 나온다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갔다는 느낌이 벌써 드는데요. 1년이 왜 이렇게 빠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아이온큐, 네,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아이온큐가 순위권에 또 있고요. 그리고 LK99,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의 초전도체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도 엄청나게 많이들 사셨던 게 좀 재미나셨습니다. 그리고 8위에 있는 여기 전기 트럭을 만드는 리비안도 있는데요. 아직은 리비안이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한 4천만 원 이상씩은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생산 목표량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뭐 GM이나 포드나 그리고 루시드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폭도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대항마로 가장 그럴듯한 전기차 종목이 바로 리비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종목으로 달려볼까 하다가요. 올 7월까지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테마가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AI 혁명의 최선봉에 서 있는 여기 1위에 있는 엔비디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열풍이 꺾이면 주식시장 자체가 꺾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주도주로서 현재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기대가 높은 만큼 밸류에이션도 매우 높이 치솟았기 때문에 요새 투자 커뮤니티 보다 보면은 이런 차트가 좀 돌더라고요. 이 차트는 올해 미국의 70주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그려본 겁니다. 이 70주라는 말은 미국에서 Magnificent 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저런 영어 단어보다는 저런 70주라는 단어가 조금 더 훨씬 더 익숙하더라고요. 아무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의 올해 PSR로 밸류에이션 해본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은 여기 있는데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뭐 저 세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죠. PER도 아니고 PSR이 지금 40배를 넘어가고요. 아마존이 2.6배, 테슬라가 8.2배 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고밸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논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70주라고 같이 한꺼번에 묶여있긴 하지만 서로가 너무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업종의 종목을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PSR로 사용된 매출 지표는 지난 12개월 매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볼 때는 과거의 실적 데이터보다는 미래의 실적 예상치를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라는 것이 미래의 실적을 기대하는 꿈을 먹고 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든 이익이든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밸류에이션만 가지고는 건드리기가 매우 곤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진 해자나 역량을 보지 않고 그 당시의 과거 지표로만 보면 그런 기업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곧 발표할 분기 실적 예상치를 기준으로 PSR과 유사한 EV 세일즈라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20.5배 수준입니다. 낮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5년 평균치보다는 뭐 조금 훨씬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역사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높았을 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는 코로나 시기에 주식시장 자체가 고공행진했을 적에는 거의 EV 세일즈가 27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눈을 좀 돌리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PER로 밸류에이션 차트를 역사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차 분기 실적 기준 PER은 현재 44배 정도 되는데 5년 평균치가 39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비싼 수준은 또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을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나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기준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이유는 실적 기대감 자체가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지금 얼만큼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8월 23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예상치를 왼쪽 표로 정리했습니다. 총 5개의 세부 사업부로 나뉘긴 하는데요. 사실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은 분야는 역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번 분기 전체 매출액이 110억 달러 정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 중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사업부는 당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바로 AI 관련, 반도체 관련 사업부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나올 거고 지난 직전 분기보다도 무려 82%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한 분기 만에 80%가 넘는 성장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칩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죠. 바로 TSMC의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건데요. TSMC는 AI 반도체 부문 매출이 5년 동안 연평균 50%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SMC의 제조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문을 넣어놨던 엔비디아의 매출도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주문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예상할 때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오른쪽 표. 이 표에서 볼 때 제가 여기 박스표를 점선으로 딱딱딱딱딱딱딱 해놨죠. 과거에는 실적 예상치 그리고 실제 실적 간의 괴리, 이게 괴리거든요. 이 괴리가 평균 7%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거의 20%에 가까운 19%의 괴리가 났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죠. 이것 덕분에 가격도 이렇게 바로 실적 발표 직후에 가격도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고요. 이것은 생성 AI 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관련 투자 급증으로 인해서 실적의 변동성이 올라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변동성이 상향 변동성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폭의 서프라이즈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의 상향 변동성에 관한 근거로 제가 먼저 꼽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쪽에서 큼지막하게 벌써 나왔네요. 보실게요. 바로 중국 시장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바로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이 먼저 크게 한 방 딱 날렸죠. 바로 고급 인공지능 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판매를 중국에다가 못 맞게 막은 겁니다. 작년 10월 엔비디아의 A100과 H100에 대해서 중국에다가 팔지 말라고 수출 제한 조치를 미국에서 실시를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대역폭 성능을 확 낮춘 대안 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이 대안 제품에 대한 것마저도 곧 제한 조치가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리스크와 관련해서 순달람은 작년 11월 엔비디아 방송에서도 중국발 물량 뽑아내기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TSMC에서는 엔비디아의 수출 제한 대상 제품에 대해서 조기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달람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쪽에 와서 기사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과 이번 주 목요일, 며칠 안 됐죠? 이번 주 목요일 기사입니다. 로이터발 기사인데 중국의 빅테크들이 미국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있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칩을 지금 수조 원치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기사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트댄스까지 엔비디아의 A800 칩, 이게 A800이 이제 A100을 조금 열화한 버전입니다. 이 A800 칩을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 우리 돈으로 6조 6천억 원어치, 발음도 잘 안 돼요. 큰 돈이죠. 6조 6천억 원치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내년에 인도바가 되니까 일단 선주문을 넣어둔 거죠. A800이 A100의 열화 버전인데도 이것마저 이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겠다라는 중국 빅테크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를 넘어서 적어도 다음 분기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A800, H800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의 제한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엔비디아는 해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젠슨항 CEO가 작년에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요구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능을 조금 낮춘 다른 열화 버전을 내놓아서 사태를 조금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연구기관, 빅테크들이 AI용 GPU로 엔비디아 걸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충성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고객들을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중국 이슈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사업부가 앞으로 매출이 이전에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더욱더 또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변동성을 만들어낼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AI 칩의 단가 그 자체입니다. 여기 왼쪽에 글을 제가 밑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AI 연산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는 기존에 쓰이던 서버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소비량이 7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많은 연산을 수행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고가의 장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같은 서버 GPU라고 불리더라도 단가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기존의 데이터 센터용 지출 금액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순달람이 자주 보여드린 표죠. 바로 2024년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주가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회색 영역이 바로 실적 예상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올랐기 때문에 아주 수직 상승으로 해서 예상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매출 뽑아내기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AI용 반도체의 비싼 단가 이것 둘을 감안을 하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향 변동성 근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계속 가지고 있던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방어 논리를 펼친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겁니다. AMD와의 경쟁인데요. 일전까지는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AMD가 치고 올라와서 나눠 먹으면 손해 아니냐? 그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이것을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I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 전에 AMD의 리사수 CEO는 신제품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제품 판매가 매년 50%씩 성장할 것이고 2027년이 되면 관련 시장 규모가 5배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후발주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현재 독점적 위치에 있는 엔비디아가 누릴 수 있는 시장 성장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해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AMD는 내년 1분기는 돼야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제품들이 출하될 거라는 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I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에 있어서 저는 아까 AMD 건보다 더욱더 중요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픈 AI와 구글과 같이 폐쇄형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있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기업들이 지금 최선두권에 있는 폐쇄형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치고 나가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메타와 스테이빌리티 AI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군집들은 각각 다른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폐쇄형부터 볼게요. 폐쇄형 집단들의 지향점은 결국 AGI, 즉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질문을 딱 하면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보다는 더욱더 올바르고 더 훌륭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GPT-4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GPT-4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 여기 집 모양의 서버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픈소스 진영들은 엄청난 크기의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고 가볍고 또 각 사용사에 최적화되어 쓸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일에 도움될 만한 AI만 쓰면 되는 거지 뭐 만물에 대해서 물어볼 AI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것이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혹시 유출되면 어떡하냐라는 건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은 웬만하면 본인들만의 AI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원재료로서 오픈소스의 AI를 가지고서 각기 회사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각 기업들이 이렇게 사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서버를 구축해 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자체적인 서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군집 모두 GPU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슷한 관점으로 앞으로 이 AI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쪽에 와서 그게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분의 얼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구글의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고속 성장 시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CEO 에릭 슈미트입니다. 에릭 슈미트는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1억 달러 정도 지출이 있는데 다음 스텝으로는 이게 10억 달러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미래에는 이게 100배 늘어서 100억 달러, 한화 13조 원이 넘는 금액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지출은 본인도 CEO 할 때조차 전혀 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큰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AI 열풍이 한풀 꺾이는 것이 좀 이해가 가긴 하지만요.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또 AI라는 것이 그만큼 분명히 실체가 있고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AI에 대한 정보와 인사이트는 저 순달람이 생생하게 또 전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